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평행장입니다. 이번 장이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과제가 있을 거예요. 그건 매도일 거고, 그리고 그 매도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 구간에서 막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은 그 매도를 생각을 했을 때 크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장에 영향을 주는 놈, 어떻게 보면은 도미넌스적으로 표현을 할 때 우세인 놈이 있을 거고, 또 영향을 받는 놈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세인 놈부터 저는 설명을 하고 싶은데, 가장 첫 번째는 나스닥이 되겠고, 두 번째는 실시간 이슈 등이 되겠죠. 하지만 실시간 이슈 등은 좀 나중에 해석을 하고 나스닥부터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지금 영향을 받는 놈,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게 뭘까요?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하려면 정말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환율도 체크하고, 미국과 중국 싸우는지도 체크를 해야 되고, 각종 경제 이슈들은 다 챙겨봐야 되고, 주식보다 볼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달리 말을 하면은 변동성이라는 게 큰 상품이기 때문에 우세보다는 열세에 가깝다, 즉 영향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우세2, 지금 실시간 이슈를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 부분 우세1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할 말이 없는 게 어제자의 제 관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재가부터 14K 조금 밑에 13.9K까지는 나스닥이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쉽게 말해서 이 구간에서 저항이 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이 며칠 동안 이 가격에서 머문다면은 여러분들은 좀 저항을 예상을 하면서 장을 접근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 부분하고 같이 볼 수 있는 게 현재 비트코인의 상승 추세선입니다. 이 상승 추세선은 다른 포인트를 그어줄 것도 없어요. 상승이 유지가 되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지지를 받고 큰 상승이 나왔던 구간에 해당하는 거고요. 지금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상승 추세선에 약간의 밀접하고 그 다음에 상승을 받았다라고 판단이 가능한 시점입니다. 제가 왜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종가가 형성이 안 돼서 지지받고 상승을 하는 건지 아니면 꼬리 내리고 다시 하락을 줄지는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만 이 부분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도 중요하지 않고 현재나 미래를 예측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차트 분석인데요. 여기서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둘 중 하나겠죠. 매 포인트마다 그래 왔고요. 두 가지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올라간다면은 굳이 상승 추세에서 벗어났다, 상승이 힘들다라는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상승이 유지된다라고 해석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즉 하락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좀 경각심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상승 추세선을 위반을 해서 하락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승의 힘이 꺼지면서 하락 국면으로 전환을 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는 4일 정도 본다라고 했는데 오늘부터 영향권을 가져간다. 즉 이 방향성에 따라서 상승 유지로 볼지 하락으로 볼지가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그런 개념이 등장하는데 제가 지표상 상승이 나타날 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크게 상승을 하느냐 아니면 작게 상승을 하느냐, 이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방금 봤었던 나스닥 차트 있죠. 지표는 상승을 나타내지 않고 나스닥에 조정이 오면은 비트코인은 내려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그런 관점에 해당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작게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것과 크게 쏟는 것, 이 두 가지라고 해설이 가능한데 나오는 방향성이 이렇게 된다면은 아직 상승 힘이 줄어들지 않았다라고 해설이 가능한 거고요. 두 번째가 된다면은 여러분들께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추세가 전환이 됐다라고 해설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지금 차트는 어떻게 해설을 하느냐? 상승 힘이 좀 약간 강력하게 작용을 받고 있어요. 왜냐? 내려가야 할 때 그렇게 크게 내려가지를 않았어요. 이 차트를 봐보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장에 대한 해석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나스닥 차트 조정이 오면은 같이 보셔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드릴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더블 바텀 이후에 상승이 나온다, 21선이 밑에 끌리면서 5일선에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까지 이런 상승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지금 상승이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이런 식으로 꺾였다. 이 부분 보세요. 고점에서 내려가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꺾였다라고 해서 이제 좀 약간 불안하고 매도를 해야 될까 아니면은 그냥 가져갈까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제가 몇 없다는 그런 정배열이 완성되면서 상승이 나오는 시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좀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거는 주봉 차트에서 5일선과 21선이 밀접해지는 지역에서 저는 매도를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영상을 찍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내가 여기서 얼마나 더 좀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얼마나 몇 퍼센트를 더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걸까라고 계산을 해봤는데 4에서 5% 정도가 되더라고요. 4에서 5%.
그리고 만약에 이동평균선이 이게 아니라 그냥 쭉 올라가는 그런 좀 말도 안 되긴 한데 좀 더 올라간다면은 5% 이상 되는 6에서 한 8% 정도 되더라고요. 이거는 변수니까 평균가스의 4에서 5%라고 가정을 하고 본다면은 비트코인만으로 봤을 때는 제가 매도하는 가격하고 지금 매도하는 가격하고는 그렇게 차이 날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저는 25%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 절반 정도 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15%만 비중 보유할 생각이고 저의 경우에는 이평선이 만날 때 매도를 하겠지만 지금 구간에서 매도를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전부 그냥 다 던지지 마시고 절반만 그냥 매도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무슨 15%로 매매를 하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기다리는 구간은 여기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골든크로스가 만약 나온다면은 그때 큰 상승이 나오니까 이 장을 먹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의 수익을 먹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것은 단기장은 매매를 하시는 게 맞는데 비중을 전부 투하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골든크로스가 여기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다면은 매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분명한 테스트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이때 해설을 하시면은 자 이때 내가 골든크로스가 나온다라고 해설을 하면은 100% 털릴 수밖에 없어요. 하락이 나오면. 그렇지만 여기서 해설을 안 하고 그 이후의 차트를 해설을 하면은 크게 털릴 일이 없어요. 지금 그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구간하고 이 구간하고는 정말 비슷한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우선 정답지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절반이라고 저는 해안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늘 듣던 얘기라서 좀 지루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새로운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 현재장에 대해서 제가 몇몇 사람들은 웨지 패턴으로 볼 것이다. 자, 즉 수렴 형태로 차트를 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차트를 볼 때 거래대금하고 해설을 하잖아요. 지금 해당 웨지 패턴은 방향성이 어딘가요? 상승이죠. 항상 이런 방향성이 제시될 때는 그냥 패턴만 보시는 게 아니라 거래대금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이 장에서 왜 웨지 패턴을 좀 약간 안 본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저는 잘 모르겠어서 그래요. 이 웨지 패턴이 나오려면은 제가 봤을 때는 거래대금이 줄어드는 게 정상일 텐데 이 부분하고 이 부분 보시면은 거래대금이 줄어들었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웨지 패턴으로는 좀 안 보고 싶고 만약 웨지 패턴을 보신 분들 있다면은 정말 수렴이 극한 지역으로 들어갈 때 뭐 지금도 그러하지만 8월 말 경에 좀 극한 지역으로 들어갈 때 웨지 이후에 하락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저는 따로 생각은 안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일봉 차트에서 스토캐스틱을 볼 때 533이 잘 맞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과매도 이후 상승, 과매수 이후 하락 한번 보세요. 여기서 하락하고 여기서 상승하고 여기서 앞으로 하락할 것이다. 여기서 앞으로 상승할 것이다. 전부 그냥 그 흐름대로 가져갔었죠. 그럼 지금 해설은 어떻게 하느냐? 특히나 지금 약간 나 지금 매도하고 싶어. 더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보세요. 지금이 과매수 구간이라서 떨어질 자리가 많은 것인가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과매수 구간에 있었다라면은 스토캐스틱 그냥 하나로 굳자면 이 구간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내려갈 때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이 스토캐스틱이. 근데 지금 구간은 스토캐스틱이 위에 있다가 심지어 뭐 과매수도 아니었지만 이런 구간에 있다가 내려오는 거라서 제가 봤을 때는 하락분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상승이 나와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려갈 자리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 내려간다라고 해설을 한다면은 지금 구간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약 일주일 뒤에 더블탑 형성되면서 고점이 낮아지고 이렇게 내려가는 하락이 나오면서 큰 하락이 나온다라고 해설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다라는 해석을 하는 거고 그걸 단순히 예로 들자면은 이때 큰 하락이 존재했었죠. 스토캐스틱을 보게 되면은 고점이 낮아지면서 그 이후에 하락이 나올 때 큰 하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걸 들으시고 그럼 앞으로 10일 뒤에 큰 하락이 나오는 거다라고 해설을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드리는 해설은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정말 많이 내려가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었다면은 지금 구간이 아니고 일주일이나 뭐 10일 뒤에 그런 구간을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즘 댓글을 보면은 이해가 잘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던데 이 부분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저는 그렇게 해설을 드리고 약간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 초반부에 말씀드린다 하던 이 두 번째 얘기, 우세로 가져가는 두 번째 얘기 가져가겠습니다. 즉 영향을 주는 놈입니다. 이 영향을 주는 놈은
제가 뉴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장기적으로, 즉 먼 미래에 있는 얘기와 단기적으로 당장 내일에 있는 얘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느냐? 사람들이 말했을 때 8월 말에는 마운트곡스의 물량이 풀린다라는 찌라시가 돌고 있고 그 물량 자체가 14만 개 정도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간혹 이런 표현을 드리는데 여러분들께서는 뉴비보다는 약간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이 마운트곡스발 퍼드는 정말 공포에 떨 수 있는 뉴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8월 말의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좀 유의를 하시면서 잘 보시는 게 좋겠고, 이 뉴스가 아마 7월 달에 나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아마 그때는 보상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합의가 되었다라고 나와 있었고 이제 앞으로 8월 달에는 풀린다라는 이슈를 여러분들이 보셨어요. 저도 봤고. 그래서 제가 차트를 해설을 해드릴 때 저는 5일선과 20일선이 만나는 지역에서 매도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4에서 5% 차이면은 그냥 이 구간에서 절반을 털어도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제가 이런 뉴스 등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면은 좋은 경험을 하시는 거고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직접 경험하는 게 나으니까요. 그렇다고 하락이 안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계속 공포로 가져가는 것보다 그냥 한번 쭉 빼고 그냥 다시 말아 올려서 정상적인 장을 만들어내는 게 더 좋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8월 말에 마운트곡스 보상안이 비트코인 보상이 풀리면서 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를 전달해 드릴 거고 찌라시에 의하면 이게 8월 말이 아니라 이번 주라는 소리가 있어요. 그건 확실하지 않으니까 저는 일단은 8월 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볼 뉴스는 오늘 자정이 지나서 새벽 3시에 회의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의록이 언제적 회의록이냐? 8월 17일에 발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FOMC 일정에서 9월에 있는 이 일정에 대한 브리핑이 아니에요. 7월 말에 가져갔었던 FOMC 일정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었는지 공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분석가나 그냥 해설가들은 FOMC 회의록이 있으니까 주의하면서 장을 봐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죠. 저는 저 개인적인 해설을 많이 드리는 편이니까 이번에도 좀 개인적인 해설을 해드릴게요. FOMC 일정 이후에 파월이 나와서 이런 말을 했었죠. 금리에 대한 말 중에 지금 현재 2에서 몇 %가 되고 연말 목표값으로는 3에서 3.5% 그 정도를 본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자, 그렇다면은 회의록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회의도 안 거치고 사람들의 의견도 다 무시하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다 의견이 통일된 다음에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저 이런 의문을 던져주고 싶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저는 FOMC 회의록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다만 제 예상외로 거기에는 무조건 그냥 75bp로 다 조져야 된다라는 말만 있으면은 장은 안 좋을 것이고요. 제 예상대로 흘러간다면은 지금 장은 사실 선반영이 된 다음에 FOMC 일정을 좀 선반영을 한 다음에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장세를 지속한다라고 해설을 하겠습니다. 다만 반대가 되면은 이게 선반영이었고 그 다음에 하락을 한다라고 해설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회의록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을 거다라고 해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마 75bp를 생각을 하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자, 7월 말에 FOMC 일정을 가져갔었고 경제 지표가 이렇게 좋게 나온 것,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소화가 된다라는 내용은 8월 10일에 공개가 되었으니 7월 회의록에는 좋은 내용은 못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해설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과 의견이 좀 엇갈리는 거겠죠. 이번 건은 저도 확신은 안 들지만 7월 말에 있었던 파월의 기자회견에서 3에서 3.5%가 나왔던 걸로 추측을 해서 아마 7월 말에 가져갔었던 FOMC 일정이 좋은 내용으로 오갔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3시에 예정되어 있는 7월 회의에 대한 의사록이 어떻게 공개가 되는지 단기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네, 지금 현재 시간이 16시 25분인데 약 12시간 뒤에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차트 해설을 제가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약간은 조금 걱정되네요. 대신에 제가 연휴 동안 이제 이 댓글을 안 달아드렸고 당분간은 이 무료로 받아갈 수 있는 실시간 관점방이 참여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연휴가 끝나고 이번 주부터는 관점을 받아가실 수 있게 다시 방을 열어드렸으니까 이런 경제 뉴스 등에 대한 차트 해석은 이 부분에서 받아가시고요. 제가 실제로 올리는 시간이 특정되어 있어서 경제 뉴스에 의한 차트 해석은 실시간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해설하려고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리는 거겠죠.
다만 저는 이런 장일수록 실시간 장세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아가실 분들은 영상 댓글 누르셔서 참여를 하시고요. 제가 전달을 받은 걸로는 무료 선물방 1기가 종료가 임박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에 좀 종료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내일 영상에는 이 일정이 어떻게 해소가 됐는지 또 그 이후에 만들어지는 차트가 추세선에서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졌을지 그런 것들을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습니다.